최근 미국의 현지 뉴스인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힌 상황이라고 합니다. 바로 블룸버그가 입수한 베트남 내부 문건들 중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계 기업들의 국유화 계획이 담겨 있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해당 문건에는 베트남에 투자한 삼성과 애플은 물론이고 수많은 외국계 기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고 하며 이들의 국유화 사업 방침이 세밀하게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베트남은 전 세계의 기업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며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준비했고 해외 기업들이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유혹에 넘어가 베트남에 공장을 짓기 시작할 때 해당 공장들을 어떻게든 국유화시켜 베트남의 소유로 만들 궁리를 하고 있었다고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블룸버그 통신의 주장에 의하면 해당 문건에 베트남 당국은 지금까지 베트남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싱가포르를 적국으로 특정했으며 현재 베트남 투자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의 우방국이라고 설명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내부 문건 유출은 베트남의 큰 재앙과도 같은 사건이라고 해석하며 외국계 기업의 국유화 사업은 물론이고 특히 한국과 미국을 적국으로 특정했다는 사실을 들킨 것은 정말 치명적이다. 앞으로 어떤 나라가 베트남을 믿고 투자할 수 있을까? 더 이상 베트남의 우방국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한국을 가장 우선적으로 챙기겠다고 선언하고 베트남의 저임금 메리트를 강조하며 베트남 내부의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시키는 한편 베트남 당국 내부에서는 우리나라를 적국으로 특정하며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호시탐탐 자신들의 기업으로 국유화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블룸버그가 베트남의 내부 문서를 입수한 경로와 베트남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외국계 기업들의 국유화를 계획했는지 해당 소식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화란 사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국가가 소유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국가의 재산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민영화의 반대 개념이며 국영화도 같은 뜻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통 민간 가업 국유화를 철저히 금지하는 방안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126조 민간기업 국유화 금지 항목을 이유로 국방을 이유로 필요로 인해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원칙적 국유화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리는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베트남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언제든 자신들의 나라에 있는 민간 기업들을 국유화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갖고 있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다르게 공산주의 국가들은 국민의 주인은 바로 국가라는 원칙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자신들의 나라에 해가 되는 기업들의 국유화 시도로 전 세계의 지탄을 받기도 한 사례도 있죠. 그런데 최근 베트남이 중국보다 한술 더 떠서 자신들의 나라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외국계 기업들의 국유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내부자의 폭로로 인해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지 시각 24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긴급 보도에 의하면 베트남 당국이 베트남에 투자한 삼성과 애플을 비롯한 수많은 외국계 공장들을 모두 국유화할 계획이 담긴 기밀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한 것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최근 베트남 고위급 관료들이 전부 국가 비리에 관련된 처벌 조치를 받는 가운데 이들 중 한 명의 제보로 인해 베트남의 기밀 문서를 입수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재 베트남에서는 고위급 인사들이 베트남 당국의 명령으로 공안부에 의해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은 지금 하노이 인민회 원장을 비롯한 보건부 차관 등 고위급 인사들을 전부 구속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베트남은 이들을 제명시키고 구속시키는 한편 이들이 정확히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의 설명에 의하면 이들 중 현재 베트남의 부는 피바람의 아기를 품고 베트남의 내부 문건을 유출시킨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해당 문건에서는 베트남 내부에 지어진 해외 공장들의 베트남 당국의 국유화 계획이 적나라하게 적혀져 있었으며 베트남 정부가 지금까지 베트남 내부의 해외 공장 유치에 온 힘을 다한 숨겨진 이유가 드디어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심지어 해당 문건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금까지
베트남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을 전부 적국으로 특정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으며, 베트남은 현재 자신들 국가의 경제가 해외 자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에 염려했고, 이러한 베트남의 걱정은 결국 해외에서 투자되고 있는 자본금들을 자신들의 나라로 흡수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은 도대체 어떻게 해외 기업들의 공장들을 국유화할 계획을 세웠을까요? 블룸버그의 설명에 의하면 베트남은 외국 기업들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국유화할 계획이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베트남은 자신들의 저임금 메리트를 비롯한 각종 혜택들을 내세우며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공격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자신들이 내세웠던 각종 혜택들을 하나둘씩 취소시킴으로써 다시 해외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는 방법을 사용할 계획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베트남에 투자한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베트남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이게 되며, 그렇게 베트남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해외 기업들이 베트남에 지은 공장을 비롯한 각종 시설들을 베트남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이들에게 매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은 2018년부터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온갖 혜택을 주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자신들의 혜택들을 하나 둘 취소시키는 행위를 보였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전부 베트남 정부의 해외 기업 국유화 작전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이러한 계획은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베트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한파 숙청의 움직임부터 시작해 갑자기 우리나라 기업들을 초빙해 베트남 총리가 직접 나서 사과의 모습을 모인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리고 만약 베트남이 실제로 해외 기업 자본의 국유화를 진행시킬 경우 이러한 행동은 당연히 국제사회의 지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행위라며,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국제사회의 지탄을 감수하려던 베트남의 계획은 취소된 듯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만약 중국이 똑같이 러시아와 같은 명분을 내세우고 베트남을 침공할 경우 아무도 자신들의 편이 되지 않아줄 것을 염려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트남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공장들을 헐값에 국유화할 계획을 갖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겼을 것입니다. 실제로 베트남의 계획들은 이미 우리들도 몇 가지 짐작가는 행위들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나 베트남은 결국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폭로된 지금 베트남은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전부 놓쳐버린 상황입니다. 베트남은 뒤늦게 외양간을 고치려고 동분서주한 상황이죠. 물론 그들은 이러한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악랄한 계획을 취소했다 치더라도 해외 자본금의 국유화 계획을 세우던 나라에게 자신의 자본을 투자할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할지는 의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 큰 원동력이 됩니다.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